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호서대학교 강신기 교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사회초년생의 슬기로운 신용관리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부제는 신용관리 10개명입니다. 제가 최근에 모 부총과 함께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사회초년생의 재무관리라는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강을 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 사회초년생들이 의외로 신용관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관심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때 느꼈던 내용을 짧은 동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와 20세기를 크게 우리가 나눠보면 20세기는 우리가 현금사회였다면 21세기는 이제 신용사회입니다. 20세기는 예측 가능 사회라면 21세기는 예측 불가 사회고 20세기는 우리가 지능지수, IQ 중심의 사회였다면 이제 21세기는 금융지수, FQ 중심 사회가 됩니다.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동물로부터 많은 지혜를 배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동물은 바로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소와 말이 있습니다. 제가 대부분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면 소고기는 다 먹는데 많은 분들이 말고기를 먹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왜 똑같은 초식동물인데 우리는 소는 먹고 말은 먹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소는 위가 4개이고 부드러운 풀을 먹기 때문에 고기가 부드럽지만 말은 위가 하나이고 쉽게 말해서 말은 육질이 거칠기 때문에 사람들이 식용으로 활용을 않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100만 년 전의 화석을 보니까 말의 조상들도 위가 4개였다는 사실을 생물학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말이 위가 하나로 바뀌었을까? 저는 아마 말의 조상들이 부드러운 풀을 먹는 초식동물이 너무 많으니까 경쟁자가 많은 곳에서 탈피해서 우리는 아무 풀이나 먹는 전략으로 가면서 바로 맹수가 있는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빨리 먹고 빨리 소화시키고 달리는 전략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위가 하나로 바뀌고 이렇게 근육질로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먹지 않다 보니까 원래 소는 2년밖에 못 살지만 말은 25년을 생존한다고 합니다. 바로 조상들이 먹이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이제 후손들이 10배를 더 사는 것처럼 이제 과거에 우리가 20세기 현금사회가 아닌 신용사회에서는 신용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저희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용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신용이란 무엇이냐? 바로 신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제생활을 하면서 미래의 어느 시점에 그 대가를 치를 것을 약속하고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능력, 그 이용할 수 있는 능력에는 서비스 신용도 있을 것이고 판매 신용도 있을 것이고 돈을 빌리는 대출 신용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신용이라는 것은 현대사회에 매우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고 그리고 인생 성공의 기초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사회에서는 신용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현대사회이기 때문에 신용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신용이 얼마나 중요하냐? 신용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과거 저희 선배들 또 우리 저 같은 세대가 결혼했을 때는 우리가 건강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건강은 누구나 갖추는 필수 자산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신용정보가 훨씬 중요한 사회가 되었고 그래서 결혼정보 회사에서는 건강정보 못지않게 신용정보를 미리 사로 공유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신용이 나빠지게 되면 바로 어떠한 불이익이냐 바로 우리가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거래에 제한을 받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용사에서 카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신분증보다도 항상 가지고 다니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발급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신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용정보는 크게 5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식별정보. 식별정보라는 그 사람의 개인정보죠. 성명이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개인정보. 그 다음에 신용거래정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신용을 거래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현재 대출금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신용카드 내금 등 이런 것들의 연체정보가 신용거래정보가 되겠습니다. 또한 신용도 판단정보라 가지고 그 사람의 현재 신용카드 발급기간이라든지 아니면 할부금융 등의 종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증 내역 등을 판단하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또한 신용능력정보라 해서 그 사람이 재산이 얼마인지 소득이 얼마인지 그리고 재산세나 소득세 납부실적 등을 얼마 냈는지 이런 신용능력정보 그리고 공공정보라 해서 법원의 재판 결과에 관련 정보라든지 세금이나 공공정보
요금 등에 대한 체납정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신용사에서 이루어진 모든 거래는 신용정보 분석원의 정보 합산되어서 우리의 신용정보가 바로 점수화되고 등급화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의 신용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곳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올크레딧과 나이스 지킴이라는 사이트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료로 개인 신용정보를 분기에 매년 3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2011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신용정보를 자주 확인하게 되면은 신용등급이 떨어졌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 4개월마다 한 번씩 여기 가서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올크레딧과 나이스 지킴에서는 어떻게 신용정보를 하는지 그 정보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올크레딧 나이스 지킴이 같은 경우는 4가지 중에서 상환 이력 정보를 가장 중심으로 합니다. 상환 이력 정보가 40%인데 상환 이력 정보라는 것은 바로 개인이 채무를 기한 내 상환을 했는지, 또한 연체가 있는지, 한마디로 해서 연체가 많으면 우리가 나이스 지킴이에서는 굉장히 등급이 점수가 낮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코리아 크레딧 부로에서는 가장 중시하는 게 바로 신용 형태 정보가 되겠습니다. 신용 형태 정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고금리 대출, 그래서 현금 서비스나 이런 걸 많이 받았는지, 아니면 대출 거래 건수가 많은지, 그리고 또 상호저축은행 같은 데를 이용했는지, 이런 것들 가지고 평가합니다. 두 기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각 기관에서 중요시하는 것을 살펴보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두 개 기관을 다 관리를 해야 되지만 금융거래를 할 때는 대개 두 개 중에서 점수를 낮은 것을 한도로 대출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두 개 기관을 잘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용등급은 과거에 이렇게 1급부터 10등급으로 이루어지다가 이제는 점수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점수제로 바뀐 이유는 1점 때문에 등급이 나빠서 은행거래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제 점수제로 바뀌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과거 6등급까지 점수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금융기관 거래에 큰 문제가 없지만 7등급 이하부터는 굉장히 금융거래에 제한이 되고, 특히 9등급, 10등급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신용사에서 이제 숨을 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용등급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은, 자, A라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1등급이고, 그 다음에 B라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8등급일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한번 사례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두 분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신용대출로 1억 원을 받아서 만약에 뭐 전세자금이나 이렇게 활용한다고 했을 때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적용률을 6%라고 하면은 월이자가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등급 같은 경우는 적용률이 20%, 그러니까 월이자가 167만 원이 됩니다. 한 달 이자가 117만 원 차이가 나는데 1년이면 1,400만 원 차이가 나고,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집을 우리가 30년간 만약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무려 30년 동안 차이가 나는 금액이 4억 2천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등급이 차이가 좀 나서 우리가 한 달 부담도 크지만 실질적으로 등급에 따라서 무려 4억 2천 정도의 30년 동안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소득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등급을 잘 관리해서 내가 적은 이자를 내는 것도 소득을 늘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여기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용등급 항상 10개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뭐냐, 여러분들이 오래된 연체부터 갚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연체를 갚을 때 금액이 작은 것부터 갚는 경우가 있는데, 오래된 연체가 많으면 아무래도 금융기관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신용도 평가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오래된 연체부터 상환을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거래은행을 만들어서 주거래은행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좋은 조건의 신용거래 조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신용카드를 가급적이면 2-3개 이내로 발급받고, 많이 남발하면은 아무래도 신용등급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신용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많이 남발하지 않는다. 네 번째, 현금 서비스는 정말로 아주 정말 급박한 경우가 아니면 이용하지 않는다.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신용도가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대출은 신중하게 취소해야 된다. 대출할 때는 내가 이 대출을 꼭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상환할 수 있는지, 대출 조건은 괜찮은지, 상환 기간은 내가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제2금융권, 우리가 은행권이 아닌 제2금융권, 제3금융권은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절대 5일 이상 연체하면 안 된다. 5일 이상 연체하게 되면 해당 금융기관에 일단 블랙리스트에 통보가 되고 그러면 신용등급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5일 이상 연체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보증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9번째, 연체가 됐더라도 연체전화, 독촉전화가 오면은 피하지 마시고 잘 받아서 내가 연체를 잘 갚겠다는 의사표현을 해서 상담 이력을 좋게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용등급 향상에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관리와 마찬가지로 신용등급도 꾸준히 관리하면 향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현금사에서 신용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신용은 나와 공기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신용을 여러분들이 하찮은 걸로 치부하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신용관리를 잘 하시는 우리 슬기로운 우리 사회초년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